이번 주 총 금액은 72만 51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17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김리온입니다. 김광현입니다. 배태욱입니다. 배태욱 PD 뭐 먹고 있어요 또? 이게 녹음이 저희가 좀 길어지면 네네. 이게 저희 여러분과는 17회를 만나지만 저희는 지금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거 모니터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하관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건 나만 캐치하는 거지. 아, 그럼요. 이게 여러분과는 오늘 처음 만나지만 저희는 계속 녹음하고 있습니다.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미연 대표 이번 주 책 쇼핑 금액 72만 510원 총 34권 하셨나요? 2주 연달아 70만 원을 네, 넘었습니다. 지난주도 네. 72만 원대였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러다가 80만 원대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죠? 이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돼요 이제는. 그러게. 뭐 책은 뭐 원래 사오던 거니까 그쵸.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리온 대표님 사신 책들 중에 저희가 고른 책들 광현 PD가 알려주세요. 총 34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정중원의 얼굴을 그리다, 양자오 인생과의 대결, 해밍웨이 읽는 법, 박주영 법정의 얼굴들, 루리가 쓰고 그린 긴긴 밤, 이시우의 궁궐 걷는 법, 로렌 타시스가 쓰고 스콧 도슨이 그린 붉은 불길이 덮쳐온다, 조혜진의 완벽한 생애, 넬라 라슨 패싱, 차티 홍차 교실에서 펴낸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네, 이렇게 9권 소개해드렸고요. 지난주 방송부터 느낀 건데 광현 PD 목소리가 좀 더 촉촉해진 것 같아. 뭔가 더 저음이 된 것 같고. 오, 이거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요? 저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 또 나름 좋은 목소리 내겠다고 일부러 되게 좀 막 목소리 깔고 이랬었거든요. 그거를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 들어보면 그렇게 꼴사납고 가짜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건 아닌데 행여나 이것도 제가 그럼 나중에 들으면 오, 아니에요. 듣기 좋아요. 정말요? 네, 괜찮지 아니요, 않아요? 저는 안 좋아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니 의견 왜냐면 부딪히다. 이게 취향의 차이인데 좀 발랄한 광현 PD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서 좀 업 좀 시켜줘요. 혼자만 먹지 말고. 아니 오늘 처져 있진 않은데. 그래요? 쳐져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15회차의 그런 완숙미가 생겼네. 실회차인데 약간 우리 흥분했던 그 방송분 있잖아요. 아. 본인의 막 그 의견을 어필했던 그 요시모토 바나나 그렇죠. 방송가 그 노멀 회차가 피플. 참 좋았어요. 아,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그렇게 좀 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현 PD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저희 각자 고른 책들 좀 살짝 살펴볼게요. 국자영 디렉터 긴긴밤 궁궐 걷는 법, 그리고 붉은 불길이 덮쳐온다. 붉은 불길이 덮쳐온다. 와, 제목이 엄청 강렬해요. 어떤 책입니까? 이게 산불에 관련된 책인데 오.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초반에도 아마존, 터키, 호주에도 관심이 많이 갔다가 언제 꺼졌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고 어떻게 잘 고통을 극복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을 다룬 그림책인가요? 네, 맞아요. 네,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난 동안. 네, 네. 마음 아프겠다, 네, 이 책. 네. 알겠습니다. 광현 PD는 해밍웨이 읽는 법, 법정의 얼굴들 이렇게 2권 골라주셨는데 와,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PD답게 법정의 얼굴들 지금 김태현 변호사랑 방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르신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찾아보면 좀 더 생각날 것 같은데. 표지 안 보면 네, 기억이 표지 안 보면. 박주영님이 쓴 법정의 얼굴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판사분. 판사분이시고. 네, 네. 오. 재밌겠다.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태욱 PD는 패싱이랑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네. 이렇게 2권 골라주셨어요. 네. 빅토리아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좀 궁금해요. 이 시대의 그 특징과 음. 라이프 스타일이 참 궁금해요. 왠지 그림도 많을 것 같고. 네. 굉장히 큰 책인가요? 그 잡지 사이즈가 정도로 잡지 정도 살짝 되는. 큰데 이게 차에 대한 얘기라서 그림도 많고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재밌긴 차도 해요. 좀 좋아하거든요. 홍차에 대한 네, 이야기. 네, 맞아요. 이거 재밌겠다. 언젠가 이게 차 덕는 거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막 음. 이래가지고 한번 골라봤어요. 요즘에 일일 클래스 같은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건 좀 싫더라고요. 아, 싫어요. 약간 깊이 있게. 네, 좀 미안합니다. 깊이 있게 뭘 오늘 하려면 나랑 안 깊이 맞네. 있게 하던가 해야지 이거. 이제 근데 깊이 있게 하면 안 갈 거잖아요. 아니야 의외로 갈 수 있어. 아, 내가 의외로? 원데이 클래스 한번 갔다가 네, 실망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라이프 스타일. 저는 긴긴 밤, 완벽한 생의 패싱 이렇게 세 곡 골랐고요. 오늘 1부에서는 저희가 패싱 넬라 라슨이 쓰고 서숙님이 옮기고 민음사에서 올해 2021년에 출간한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싱이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 패싱은 백인 행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을 행세한다. 이런 뜻으로 패싱이 쓰였고요. 작가 넬라 라슨은 한동안 잊혀졌다가 더 컬러 피플을 쓴 앨리스 파커에 의해서 재발굴된 작가이고요. 올해 왜 이 책이 출간이 됐냐? 2021년 선댄스 영화제 화제작인 패싱의 원작이 된 소설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풀려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죠. 네. 태호 PD도 보고 왔고 저도 봤고 이현 대표님도 저는 한 3분의 1 보다 잠들었어요. 아하 잠드셨고 네. 혹시 광현 PD는 보고 오셨나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아하,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 미국 뉴욕과 시카고고요. 백인과 그 흑인 분리 제도법인 짐크로법 있죠. 그게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 흑인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가 되게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흑인 중산층, 부르주아 그 클래스가 공고히 자리 잡은 때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두 명이 있어요. 고향 친구인 클레어와 아이린.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유난히 흰 피부 때문에 딱 보기에 흑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 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혼혈이에요. 혼혈이어서 그냥 딱 보기에는 전혀 흑인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설의 시작은 아이린이 자신의 고향 시카고를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패싱을 하지는 않지만 왜 그 당시에는 흑인 입장이 금지됐던 레스토랑이나 호텔, 뭐 미용실 이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갈 때만 살짝 백인 행세를 했던 그런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더위를 피하려고 백인 전용 호텔 스카이 라운지 카페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 걸렸나? 내가 흑인인 거 알아차렸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 어릴 적 친구 클레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클레어도 백인 행세 패싱을 해가지고 그 호텔 스카이 라운지 그 카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클레어는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흑인인가? 그런가요? 네, 그랬던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백인 고모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럼 뭐 이제 말버릇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거가 이제 백인 같은 거죠. 맞아. 그래서 이 클레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상류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패싱을 한 상태에서 백인 사업가랑 결혼을 해요. 존이라는 백인 사업가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에도 그걸 숨긴 상황. 그렇죠. 심지어 이 남편 존은 진짜 지독하게 흑인 혐오자이고 맞아.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래서 클레어는 자신의 정체성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클레어와 아이린이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클레어가 아이린과 만난 다음부터 흑인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도망쳐 나왔지만 아이린을 딱 만난 순간 뭔가 이제 딱 다가온 거지.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거. 저렇게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 하는 건가? 아니요.
내가 끌리는 거지, 본능적으로. 숨기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정체를 드러내면은 그들과 같이 그냥 즐겁게 어울릴 수 있잖아요. 흑인들과도 어울려도 되고. 어쨌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왜냐면 아이린은 가끔씩 패싱은 하지만 본인의 흑인 정체성을 숨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되게 성공한 흑인 의사이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할렘가에서 되게 부유하게 살아요. 묘한 대비 지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거죠. 둘은 닮아 있지만 굉장히 정반대의 삶을 또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클레어와 아이린이 제외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아이린이 자꾸 연락해 오는 클레어를 부담스러워해요. 계속 거부해요. 너 그냥 너 삶을 살아. 왜냐면은 또 한번 그 클레어의 남편 때문에 모욕을 그러니까.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너 되게 위험하잖아. 발각되면 위험하잖아. 계속 밀치는데 클레어는 계속 다가와. 클레어는 아이린의 그 흑인 사회로 계속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린의 남편 브라이언이 있는데 이 브라이언은 또 어떤 캐릭터냐면 본인이 성공한 흑인 의사지만 이런 한계를 느끼는 거야.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흑인으로서 이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로 이민 가고 싶어 하는데 아내 아이린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리고 계속 그거를 막 멱살 잡고 그냥 앉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여기가 제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가 행복하잖아. 그래서 그런 남편과 클레어 사이에 묘한 감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친구랑 남편이랑. 그래서 아이린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 어떤 다른 친구 아파트에서 열린 파티에 클레어의 둘만 가죠. 네? 둘만 가지. 아니에요. 않아요? 다 같이 가요. 다 둘만 같이 가. 찍었어요? 다 같이 가. 모두가 다 있어. 에브리바디가 있는 상황에서 졸았어. 막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클레어의 남편이 찾아와. 거기로? 어떻게 알고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와요. 오. 그러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총을 쏘나? 어쨌든 그거까지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마지막이고, 너무 스포일을 하는 것 음, 같으니까 음,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 리온 대표는 책도 읽으시고 영화도 중간까지 보셨잖아요. 원작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 어떤 주제의식으로 봤을 때는 그 영화만으로도 주목받고 화제작이 될 수 있다 싶지만 저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영화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한 반 정도 보니까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다 배우가 그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지문으로 다 볼 수 있었던 감정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뭐 불안한 거,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배우들이 좀 표정으로 많이 연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연기력은 굉장히 좋지만 그 심리를 다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조금 영상으로 볼 때는 좀 이게 너무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좀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정적인 분위기에다가 또 흑백 영화잖아요. 네. 그죠? 배우이기도 한 레베카 홀이 영화로 제작을 한 거고 연기를 보면은 잘했어요. 근데 잘했어요.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생략되어 있고 저는 클레어를 맡은 배우가 연기를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각본을 좀 잘못했다라는 느낌? 너무 납작하게 그려낸 맞아요. 거예요. 네. 클레어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막 이게 삶의 에너지로 막 충만한 이런 사람인데 영화를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죽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확실히 원작을 못 따라잡았구나 이번에도. 저는 항상 보면은 맞아요. 아 영화를 볼 때마다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볼 때마다 이 따라갈 수 없는 지점들 그게 되게 안타거든요. 제가 영화만 봤잖아요. 끝까지 보셨죠? 끝까지 이제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 그 책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앞부분에 선아 선배가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영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패싱 플레이를 딱 누른 사람으로서 흑백이고 그냥 누가 봐도 흑인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니까 아 이게 인종차별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추측하면서 보기 시작했어도 이게 정확하게 뭐를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클레어 역할 말고 아이린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감정을 못 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너무 내면 감정으로 연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표현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그 입체적이지 않다고 표현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불안한 건지 슬픈 건지 그 감정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졸리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클레어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지점이 많은데도 매력이 있는데 자기 네. 본능과 욕망에 네. 굉장히 충실하는 그죠?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클레어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클레어는 거의 도구처럼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아이린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책에는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아무런 말 없이 내면 연기만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고서 이거 좀 영화로는 별로다는데 같이 본 저희 집 사람이 그 책을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서 보다가 앞에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 날이 더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걸 보고서 그냥 좀 시원한 백인 전용의 호텔 라운지를 가려는. 난 거기가 백인 전용 라운지인지도 몰랐어. 그쵸. 심지어 그냥 호텔이라고만 근데 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모자를 깊숙하게 누르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되게 경계하듯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아이린이 아이린이 내가 흑인인 걸 숨기려고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저 여자가 되게 불안한가 보다. 왜냐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면서 저는 그 남자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계속 사전 정보가 쳐다보길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보니까 왜 저렇게 쳐다보다가 택시에서 혼자 되게 계속 불안해하잖아. 그러면서 호텔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불안해하길래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불안한 걸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책으로 읽을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굉장히 더운 걸 표현하기 위한 한 맞아요. 장면이었는데 영화로 보는 사건이 나는 줄 알았어. 저 남자 누군데? 막 이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메커핀인데 사실은 나는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처럼도 보였어요. 그 장면이. 저는 아이린이. 사실 이 책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영화고 이번에 넷플릭스로 우리나라에 11월에 이제 개봉을 한다 하니까 뭔가 그 인기에 더불어서 책도 인기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팟캐스트도 검색어에 좋아요. 걸리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걸로 했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재미가 생각보다 없어서 재미가 이거 인기는 이거 안 뜰까? 되겠는데 되게- 이런 생각을 했죠. 되게 불친절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음. 감독이 책을 읽고 그 영화를 너무 제작하고 싶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이거는 진짜 책을 읽고 봐야만 아는 이해가 되는 사람들만 아는 영화여서 거를 그렇지, 만들어버렸네. 그렇지. 네. 좀 그래. 어쨌든 저도 같이 본 사람의 그 반응을 보면서 나만 재미없는 게 아니구나. 지금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더 재미없구나 생각을 그리고 했어요. 심지어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네이버에 정리해놓은 글을 좀 보려고. 근데 오히려 흑백은 이게 그 흑인들을 백인처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헷갈리게 하려고 흑백 영화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흑백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흑인처럼 보이고 컬러로 사진을 딱 제작 촬영 현장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너무 백인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되게 미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 그리고 또 그 아이린과 클레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그려내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영화는. 저는 그게 둘이 혹시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오해를 중간에 아니 중간에 둘이 이걸로 다시 한번 써도 되겠는데? 남들 모르게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 잠깐.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둘이 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거를 이제 시대 때문에 약간 숨기면서 가는 건가 이러는데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뭐야 이 영화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약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냥 혼자 피식 웃었던 거는 그 아이린이 느끼는 혼란과 내면적인 균열을 표현해내기 위해서였나? 이렇게 천장에 벽에 그 금이 가 있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기억 안 나시나? 저는 이제 그 장면은 졸았던 그래요? 거예요. 없는 것 금이 가 같아요. 있는 장면을 두 번 클로즈업 하는데 그게 너무 자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굳이 이 장면을 넣었어요. 나 촌스러웠다.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랬어요. 네. 하지만 소설은 네. 책은 좋아요. 책은 좋아요. 네, 네. 책 이야기로 네. 가보면은 네. 저는 번역이 지금 미ንም사랑 문학동네에서 동시에 번역해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랬죠. 미ንም사 버전으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의도치 않게 두 권을 다 산 거예요. 왜 두 권이나 사셨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게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문학동네에서 먼저 나왔어요. 저도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아서 나온지도 몰랐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2006년도인가 나왔다가 절판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어쨌든 이제 이것도 또 고전의 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봐야겠다 하고서 이 문학동네 거 얼른 사서 봤어요. 네.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민음사에서 이 이서사를 시작한 이후에 또 나왔어요. 제가 읽은 책을 하고 싶잖아요. 네. 한번 읽었으니까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이렇게 방영을 도와주니, 하고 네. 인기를 얻으면은 이런 걸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민음사 걸 또 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한 방울이라도 흑인 피가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조상 그런- 중에 한 명이라도. 네, 그게 한 방울 원칙이라는 게 네. 있죠. 원 드랍 룰이라는 게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이제 흑인이 흔치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그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흑인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배우들이 흑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표현할 때 영화에서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했으면 오히려 더 네. 백인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이 문학동네 표지도 흑백으로 하면서 이 정도면은 흑인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표지 저도요. 사진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뜻하지 않게 해서 2권을 봤어요. 근데 민음사는 자세히 보지는 않고 이미 읽었던 거라 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봤는데 그 번역이 저처럼 낮은 수준의 사람이 보기에 좀 차이가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네 하는 그쵸. 문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음사 버전으로 읽었는데 일단 오타를 3개를 발견해서 이건 좀 제보해야죠. 아니지 않나 제보했죠. 네. 전자책으로 했으니까. 잘하셨어요. 네. 제보를 했고 거기서 산통 났겠어요. 아.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이게 애칭이 있잖아요. 클레어가 아이린을 부르는 애칭이 책에는 르네라고 돼 있는데 영화를 보니까 리니잖아요. 리니. 리니. 근데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건 문학동네 버전에서는 뭐였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다를 수가 있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문학동네를 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문을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써놨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번역을 했을까? 그리고 원문이 제가 알기로는 PDF 파일로 프리 다운로드가 가능할 거예요. 이 책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블로그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네. 있으면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저는 전반적으로는 민음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잘 샀네. 네. 아. 그 찾아보니까 민음사 이 번역하신 분이 네. 예전 서숙님께서 예전에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패싱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 패싱을 번역하고 그 번역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번에 재출간하신 거구나. 네, 네. 그러면 그 오타는 출판사 잘못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걸 못 잡아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네. 흑인들에 대해서 그 뉴스에 나는 사건들 외에는 사실 이렇게 패싱까지 알 수는 없었던 거라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층위가 많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배신과 서로 이제 심리 싸움과 맞아. 여러 가지 위선과 이런 걸 읽을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이기 싫어하는 면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도 재미있었고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한방울 원칙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이야기할 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보면은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흑인 피가 섞인 백인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죠. 꼭 흑인이라고 칭해야 하는 건가? 그 우리도 되게 보면은 백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뼛속 네. 깊이. 그리고 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흑인 외국인을 대할 때와 그 백인, 서양인을 대할 때 그렇죠. 태도나 뭐가 이게 살짝씩 뉘앙스가 다른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한방울 원칙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노예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의 1660년대에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이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을 제정했고 그때부터 원드랍 룰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없어졌다고 해도 지금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허구의 개념인데 맞아요. 인종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패싱을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저는 그 이 책과 함께 다른 책 한 권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2019년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낙인 찍힌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염운옥 님이 쓰신 띠지가 딱 이거예요. 우리는 왜 다른 몸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되게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원초적인 공포감 같은 게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패싱을 읽고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인종주의를 마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인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면 일종의 개안을 하는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낙인 찍힌 몸과 패싱 이렇게 두 권 나란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클레어가 그 흑인을 싫어하는 남편과 살면서 늘 전전긍긍해 하거든요.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해요. 클레어가 아이린한테 너는 안전하잖아. 나는 안전하지 못해. 이거를 되게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은 살면서 본인의 정체성의 어떤 그 한 부분 때문에 혹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게 이렇게 정체성이라는 건 되게 다면적인 거잖아요. 내가 뭐 배태욱 하면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다 소수자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쵸.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만약에 없으셨으면 진짜 메조리티인데 완벽하게 주류인 건데.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주류여서가 아니라 되게 폐쇄된 곳에 살고 있어서 특별히 느낄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듣고서. 근데 저는 딱 떠오른 게 안전까지는 아니지만 제 식성에 대한 정체성을 좀 자주 숨기거든요. 네, 저는 되게 오래전에 지금은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맛이 채식을 더 좋아하고 고기나 뭐 생선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한 18년 전 그쯤에 가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기와 가죽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장식으로 사육할 수밖에 없는지 이 과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량을 조금 다른 걸로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완전히 끊었었어요. 저는 그때 고기를 끊고 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고기를 끊고 나서야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밥상에 올라오니까 먹고 내가 좀 돼지고기 먹으면 좀 비위가 상하는데 라고 해도 그냥 뭐 그날 내 컨디션이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했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저도. 그랬다가 고기를 끊고서 고기만 안 먹어도 이렇게 속이 편안하고 삶이 즐거울 수 있다니라는 거를 알게 돼서 10년여를 안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채식주의라는 게 정말 희귀했고 제가 안 먹고 한참 후에 이제 이효리 씨가 고기 안 먹는다고 이제 방송에 나올 정도로 채식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을 때였어요.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기를 먹이려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좀 안 먹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안 통하면은 뭐 가죽으로 신발 만들면서 고기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거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내가 그래서 안 먹는 거야라는 답변을 할 수도 없게 저를 몰아세운 적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또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면을 잘 쓰고 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사실 지금도 별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전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안 먹어 했을 때 뒤따라 나온 얘기들 저는 너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고깃집에 가도 한두 점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반찬이 너무 좋아서 고깃집을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를 배려하느라고 거기를 안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을 숨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경우 많죠. 저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왜 너 결혼 안 하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되게 압박이 커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선배들한테 불쑥 그런 무례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애 없는 삶을 선택을 한 건데 되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택한 건데 한동안 왜 애를 안 낳니? 이렇게 지금 숨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선택한 정체성이고 나의 일부분인데 내가 참 이걸 타인한테
이렇게 내보일 때 필터링을 많이 해야 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음. 책을 안 읽으셨으면은 그 남편까지 속이고 패싱을 한 음. 클레어란 인물과 자기가 편할 때만 편리에 의해서만 패싱을 하는 아이린이란 인물 이 둘이 딱 지금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으나 어떤 모습이 자기랑 더 가까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저는 읽으면서 클레어가 완벽히 속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해도 됐어요. 이해되죠. 네. 너무 그쵸. 이해도 됐어요. 너무 가난하게 네. 살았고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으로는 차라리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지점도 있었는데 그건 왜 그게 매력으로 보였냐면 그 아이린이라고 지금 성공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만 패싱을 하는 그 주인공은 되게 오히려 위선적으로 비춰져요. 책에서. 네, 그러니까 클레어처럼 완벽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더 위선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동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면서 클레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를 갖는 이 아이린이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래 차라리 속이는 클레어가 멋있다. 근데 나는 어쩌면 아이린에 가깝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실지 궁금했어요. 저는 아이린인 게 아까 그러니까 선아 PD님의 질문까지 이어서 하면은 제가 종종 숨기고 했던 정체성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성은 뭐냐면 책을 좋아한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 잘 숨겨요. 네. 특히 입사 극초반에 되게 많이 숨겼어요. 뭔가 저 책 좋아요 하면은 너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즐기고 뭐 시간 나면은 틀어박혀서 책 읽는 그런 애구나라는 이미지로 고착화될까봐. 근데 또 그렇다고 언제나 숨기고 다녔냐는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책 읽는 게 왠지 멋져 보이는 듯한 그런 모임이나 그런 집단에 가면 저 책 좋아해요. 독서 팟캐스트도 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런 면이라면 이제 아이린인 거죠. 그렇네요. 그 저는 생각해봤는데 잘 딱 떠오르지 않는 게 제가 무슨 메이저 뭐 이런 거여도 아니고 그냥 제 성격이 되도록이면 좀 솔직하려고 되게 애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은 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로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그냥 알아듣는 것 같이 가만히 있었을 때도 있는데 그게 좀 어느 순간 되게 회의감이 오고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져요. 저 사람들 정말 다 알아서 저렇게 알아듣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걸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을 그걸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너 알아들었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을 꺼내는 게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진짜 솔직히 난 저게 되게 그런 생각이 아닌데 왜 저게 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저렇게 가지? 그런 순간에 제가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노력을 저는 조금씩 하다 보니 지금의 제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숨기고 살아왔던 것들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클레어면 사실 아니 남편도 속고 본인도 잘할 때 백인 이모들에서 자라서 그냥 그 문화에 익숙하고 이러면 그냥 백인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해야 있는 되죠. 거.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지. 이 시대는 안 그랬고 사실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대단한 경종을 울리는 존재일 수 있잖아요. 야, 너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이들과 너네 사이에는 대단한 뭐 근본적인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을 하더니 너 같이 살면서 몰랐잖아. 근데 대사 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와서 이게 남편이 점점 까매 보인다 피부가. 뭐 결혼할 때는 백화처럼 하였는데. 하였는데 맞아. 살수록 까매지네 하면서 검둥아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로 따옴표하고 검둥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애칭처럼 애칭 놀리는 식으로. 별명으로 불리는데 그때 그 아이린이란 친구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떠보려고 그래요. 이제 와서는 내가 한 방울 정도 섞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었는데 남편이 막 치를 떨면서 절대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다고 아이린 놀래서 흑인은 싫어하시나 봐요. 전 싫어하지 않아요. 증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혐오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더 힘들었겠죠.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안 싫어했을 수도 있어.
다들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아 나도 싫어해야지. 안 그렇게 싫어하는 흐름을 사람- 가져가니까 음. 나도 싫어하는 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그렇죠. 실제로 그 현장에 그 되게 저명한 작가도 백인 부부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물밑에서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보면은 혐오의 감정도 전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면밀히 안다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의뢰 그렇게 네. 생각해야 되는 줄 알고 고스란히 그거를 그냥 이어받는 거죠. 그 맞아요. 생각과 감정을. 아, 패싱 좋은 작품입니다. 넬라 라슨.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넬라 라슨이 실제로도 혼혈이었다죠. 네. 서인도제도 출신의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덴마크계 이민자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전적인 요소들도 많이 섞여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넬라 라슨의 패싱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댓글 보겠습니다. 먼 지구 인사. 우주 먼 지구 인사님이 너무 재밌어서 어지러워요. 정말요? 걱정이 되는 지점이죠. 평소에 많이 어지러우신.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시니. 그 정도로 재미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짜 좋다. 네, 짧고 굵은 댓글. 네. 아니, 마음에 들었어요. 1533-201님도 너무 짧아요. 다시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너무 힘이 돼요. 진짜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더 다들. 길게 하고 싶은데 하관이 풀려가지고. 그치? 아니, 태욱 PD님 댓글 또 있어요. 어디요? 아닌가? 죄송해요. 강현 PD님 댓글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주는 그 14회차 거의 바나나. 강현 아니면 태욱이구나. 우리는 없어서. 아니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두 분이 왜 괜찮아요. 없는지 아세요? 그냥 항상 상수예요. 상수. 상수. 좋은 게 상수. 그냥 좋다. 두 우리는 분은 뿌리야. 좋다. 이서살의 네. 뿌리. 그럼요. 우리 없으면 안 돼요, 언니. 그럼요. 걱정 저희들이 마세요. 떠들어봤잖아요. 뭔 페이크 얘기를. 업소리를. 1533-201님 또 하나 더 쓰신 거여서 읽어드릴게요. 그 메일이 여행편 후기네요. 이번 화는 광현 PD님 한숨소리에 웃었습니다. 바나나의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광현 PD님과 비슷한데 이혼 대표님처럼 감상할 수 있을까? 이혼은 왜 생각난다. 이혼 음료 멋있다. 같은 존재인가 보다. 좋네. 우리 발음이 그 정도예요? 나 마스크 벗고 좀 해야겠다. 리온 대표님입니다. 이혼 웃기다. 되게 세 보이는 이름인데. 이혼. 이어서 이기적 주전자님이 메일이 여행편 후기로 오늘 너무 웃고 갑니다. 바나나 우유 한 잔 해야겠어요. 광현 PD님의 한숨 소리, 고고한 가치의 한숨. 크크크. 다행히 악플이 없었어요. 네, 활약했죠. 아이, 네, 악플이 이 편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자아 반성까지 했잖아. 자아 반성까지 했죠. 자성찰. 자아 뒤에. 반성까지 했죠. 그래서 읽어봤어요, 바나나? 바나나 아직은. 아직은. 그 대단하네. 아니 태욱 PD가 그렇게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지만. 그렇죠. 얘는 소개- 많이 읽으니까요. 아, 그래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또 메일이 여행편이어서 여행한 당나귀님 이번 화 흥미진진했어요. 호기롭게 소신 발언하겠다고 한 광현 PD님이 어떤 반격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과 반전. 크크. 마지막에 빨간 장미를 대신할 빨간 장까지. 너무 웃겨요. 파란 나라보다는 빨강이죠. 흐흐. 여행한 당나귀님만 나랑 주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주식 얘기를 해주시더니 우리 빨간장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존버를 해봅시다. 여행한 당나귀님 배투 PD 성토하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2부에서 다룰 책 두 권은 뭐냐면은 긴긴 밤과 그림책 What is Love입니다. 계속 궁금했는데 그림책까지가 제목인 거예요? 그림책 아니요. What is Love? 보통 동화책이라고 말하니까 그림책이라고 아. 굳이 적어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였어요? 아니 사실 동화책이라는 단어가 그림책이라는 단어랑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죠. 그렇죠. 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항상 초반에 동화책이라고 하면 리온 대표님이 맞아요. 아니. 그림책이라고 딱 짚어주셔가지고 그랬군요. 저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네. 그림책과 동화책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고 동화책은 조금 어린이들이 보는 책에 한정적으로 그림과 글이 있어도 어린이들이 보는 책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림책은 이제 그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면서 사용을 하죠. 들고 오시는 책이 거의 그림책인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룰 책은 네. 긴긴 밤입니다. 요것도
동화 그림 애매하네요. 글과 그림이 모두 있고요. 하지만 우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화? 우화는 또 우화는 아니에요. 또 아닌가요? 동화? 네. 소설? 그 장르적으로 그 너무 어딘가에 애매한 걸쳐 어딘가. 있는. 네네. 이게 어쨌든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책이거든요. 좀 분류를 보면은 고학년 어린이 대상의 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소설인데 우화일까 그렇죠. 뭐 이렇게 느꼈던 우화의 이유는 성격을 아마도 느낀. 아마도 어린이 대상의 책이라서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화라고 느꼈던 부분은 네. 등장인물들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바로 작가 소개를 뛰어넘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실명이 아닌 네. 필명인 루리를 쓰시는 만큼 큰 정보를 정말 못 찾았습니다. 혹시 좀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오. 저는 정보가 없는데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루리? 그 다른 정보는 없고 이분이 이 글과 그림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미술 전공이 아니라 미술 이론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미술 이론을 전공하셨는데 그림을 직접 그리실 줄 아는 거죠. 그 전에는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그림책을 그림을 담당해서 그려서 또 그걸로는 또 상을 브레멘 받으시는. 음악대 그 네네. 내용이면 동물들이 또 그것도 또 나오겠네. 동물이니까. 오 그쪽, 정말 네. 동물을 그리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동물 아니죠? 좋아하시네요, 네. 이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작가님의 다른 정보는 못 들었는데 북토크 형식으로 어디 초대돼서 작가의 대화하는 거를 2편 정도 봤는데 그 코뿔소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 코가 잘린다던가 이런 그 좀 가슴 아픈 사진 그걸 보고서 코뿔소 그림을 그리고 싶다. 라는 거에서 출발했대요. 자기는 정말 코뿔소 그림 한 장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오. 이런 글을 썼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모르는 하시더라고요. 거 투성이네요, 저 작가님. 근데 그러는 거 치고 이 책 너무 훌륭하지 너무 좋죠. 않습니까? 네. 깜짝 놀랐네.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쇼핑 리스트에 3번 정도 보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진짜요? 역시 했습니다. 기억하시는구나. 긴긴밤 너무 대단하다. 익숙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시구나. 네. 나 이거 이게-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골라드려야겠다, 그래서 그건가요? 뽑아주신 거예요? 네. 동정이었나요? 그 동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면은 또 올리시겠구나. 그렇구나. 제가 골랐던 거 아시죠? 네. 엄청나다. 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산책을 또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은 빼요. 리스트 보낼 때 빼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제가 올 초에 읽고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선물하느라고 계속 여러 번 산 거예요. 네. 근데 살 때마다 넣어봤어요. 고르나, 안 고르나. 언제 뽑히나 언제쯤 뽑히나 3-4번의 네, 기적이죠. 3번째 뽑혔어요. 그러게 우와. 그래도 20회차 리온픽데이 전에 네, 뽑혔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17회차 벌써? 녹음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20회차 준비해 주시고요, 리온 대표님.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음. 다시 읽으면서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왔죠. 근데 지금 선아 PD님이랑 저만 읽고 두 분은 안 읽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시 초심 찾았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읽고 책 소개를 하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책망하는 건 아니고. 어. 네네. 그냥 그럼요. 네, 조심 사실 찾았습니다. 확인만 네, 해본 건데요. 네. 그럼 줄거리를 한번. 네, 그래도 줄거리 파악은 하고 왔죠.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먼저 지구상의 마지막 한 마리가 된 유일하게 혼자 남았다 그래요. 흰바위 코뿔소. 더 이상의 흰바위 코뿔소는 없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노든이고요. 그리고 표지 보시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예측 가능한데 펭귄이에요. 펭귄인데 이름은 없는 친구로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의 바다로 향하는 이야기. 그렇게 그냥 들으면은 뭔가 즐겁게 룰루랄라 뭔가 사바나 여행. 게다가 이게 뭔가 아이들을 위한 거면은 사바나에 어떤 동물들도 살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랑 친구가 되었다가 어쩌고 이런 걸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사연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코뿔소는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코가 잘려 있다는 것서부터 어떤 게다가 뭐 혼자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는 점에서 어떤 밀렵의 결과이지 않을까. 챕터 1의 제목이 코끼리 고아원인데 거기서 시작을 하죠. 코끼리 고아원에 얘 혼자만 코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왜 코끼리가 아니지? 나는 왜 이들과 다르지? 자아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 같고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한비와 코뿔소라는 거니까 뭔가 어떤 그런 중압감 같은 것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사연은 이렇고 펭귄도 펭귄은 막 태어난 애입니다. 이 코뿔소 노든이 여행을 하다가 버려진 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된
이 정도면 아빠는 엄마가 되는 건가?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알을 노든이 알을 발견한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 어떤 그 탈출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친하게 지낸 남자 펭귄 둘이 있어요. 아. 둘이 치코와 주워서 민보. 네네. 치코와 민보. 그 펭귄 둘이 주워서 정성스럽게 부화를 시켜놓은 펭귄 애기인데 그 둘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노든이 찾아요? 네. 그래서 음. 노든이 그 아이를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몰랐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예스 24에서 좀 힌트를 주거든요. 뭐 이렇게 카드 뉴스를 보는 책 하면서 알지. 제가 또 되게 준비하기 좋거든요. 우리 줄거리 소개하지 말까봐. 그렇죠. 좀 회의감이 지금 안 좀 돼. 몰려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도대체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 아니 줄거리 소개를 두 분이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책은 보통 읽고 오시니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맨날 우리 되게 너무하네. 뻥뻥뻥뻥. 대태욱 너무하네. 안 돼 그거는. 속았던 게 이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스 24에서 소개해주는 카드 뉴스에 뭔가 코뿔소의 발처럼 보이는 거 앞에 알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노든 앞에서 부활을 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걸로. 말하면 펭귄 한 마리와 노든이 여행을 하다가 그 펭귄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기 펭귄이 이후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아기 펭귄이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아기 펭귄의 입장에서 서술된 이야기.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그 아버지들이 그 코뿔소 노든이랑 치코와 윈보 펭귄들인 거죠. 줘봐 몇 줄로 다 설명을 하셔. 그러니까요. 진짜 다 대단해. 설명을 판을 깔아주고 나는 얻는 거지.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야. 저거. 이렇게 또 책임 전가를 몰아가기가 아주 장난이 아닌데. 칭찬하면서 책임 전가하는데 아우 고수야 고수. 그럼 제목은 왜 긴긴 밤일까? 뭔가 그냥 느낌은 그런 거예요. 바다까지 함께하는 이 긴 밤, 여러 밤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중간에 또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카드 뉴스의 덕을 빌어서 이리 와 안아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오늘 밤은 길거든. 그러면 이들의 어떤 기나긴 어느 하루의 밤, 그 밤이 유독 힘들었다거나 그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 날들인 건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긴 밤과 긴긴 밤의 뉘앙스 차이 좀 크지 않나요? 긴긴 밤은 되게 힘든 밤들이란 힘든 느낌. 밤들도 길고 뭐 힘든 것까지는 않지만 또 되게 밀도가 높죠. 수많은 긴긴 밤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중의적으로. 네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길을 잃었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네, 네. 저는 우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코뿔소일까 했었거든요. 근데 풀렸네 질문이. 네 작가님이 작가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코뿔소 사진을 네. 보고. 근데 흰바이 코뿔소로 나오지만 실제로 흰바이 코뿔소라는 종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대요. 네, 그게 북부 흰뿔 코뿔소를 모델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작가님께서 그냥 코뿔소 사진을 보고, 그리고 흰바이 코뿔소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기가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코뿔소 네. 이름이다.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이 질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슬쩍 봤을 때는 그냥 두 동물 친구들이 네.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꿈을 지지해주고 흔한 이야기 같은데 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게 저는 그 어린이 어쨌든 이제 문학 동네에서 어린이 문학상을 준 거니까 상이 참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들고 오시는 책들이 다 상을 뭔 받았어요. 상이야. 대부분. 어디선가 상을 받았죠.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뽑아준 거잖아요. 네. 이 문학 동네에서 저도 그럼 또 이런 책들은 또 한 번씩은 훑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어린이 책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재미있어서 그 소재가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과 조금 달라서.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좋은 책일 거라는 예상은 별로 없었고 표지가 예쁘고 어린이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저는 좀 어린이의 그 시선을 맞춰 조금 유치한 얘기일 줄 알고 읽었다가 뭐지 읽을수록 너무 먹먹하고 정말 슬퍼서 이게 뭐지 이렇게 좋은 소설이었어 이러면서 읽어서 뭐 거의 이렇게 눈물이 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고 그게 너무 신기한 좀 특별한 경험이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추천해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뭐 어린이한테도 리뷰를 들어보고 어른들한테도 리뷰를 들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설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뿔소도 나오고 펭귄도 나오고 뭐 코끼리도 나오고. 근데 이게 심사평 이 대상으로 뽑아주신 심사평을 보니까
코뿔소와 펭귄의 로드무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 코뿔소가 여러 자기 인생에 역경들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 뭐 탈출했는데 어떤 그 동물원에 잡아가려는 밀렵꾼들 때문에 뭐 죽음의 위험도 있어서 인간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아기 펭귄을 맡게 돼서 그 펭귄을 바다에까지 데려다 주려는 그런 로드무비거든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밤 자기 아내와 아이가 죽음을 당해요. 밀렵꾼들한테. 그리고 이제 눈 떠봤더니 자기는 동물원인 거야. 아이고. 그 장면도 되게 슬퍼요. 그게 너무 슬프게 슬퍼.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도 또 죽음을 당해. 자기만 살아남는 거야. 계속 옆에 있는 사랑한 사람이 계속 죽는 거야. 그래서 또 펭귄 친구가 생겼는데 두려웠네. 또 얘도 죽어. 죽을까? 죽었지. 죽어. 맞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서 부화한 이제 아이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너무 슬퍼. 너무 슬퍼요. 먹먹하다. 네, 저도 네. 단숨에 읽었고 사실 네. 맨 처음에는 1도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림이 예쁜 애 정도였는데 읽으면서 계속 코끝이 막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작가가 쓴 것 같지 않은 맞아요. 느낌. 네. 이거 한국 작가가 썼다고? 한국적인 정서가 좀 없는 것 그쵸. 같은 거예요. 그림도 예뻐가지고 저는 요즘에 전자책으로만 사기 때문에 이 책도 전자책으로 샀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아. 이게 종이책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 사이즈로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좋을 너무 것 같은 예쁘겠죠. 그런 네. 그림들로 가득 차 저도 있습니다. 빌려가도 되나요? 오, 한번 빌려해 아. 보세요. 제가 먼저예요. 그림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구도에서 어떻게 이런 구도에서 그릴 생각을 했지? 왜 웃어? 맞아요. 그죠? 왜? 예전에 말했던 에피소드가 알았어. 생각나가지고. 클라라 어때요? 클라라 와타양 반납하셨나요? 아직. 아직이요? 요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언제 14 에피소드를 회? 14회 에피소드 14회, 들어보세요? 13회? 이게 뭔가 숲에서 내려다보면서 어. 동물들을 보고 있는 시선이라든지 네. 바다 밑에서 아. 이 펭귄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구도가 네. 그냥 그림만으로도 되게 감정이 전달되는 그렇구나. 맞아요. 그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동물화 시켰을 뿐인 거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랑 너무 똑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종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코뿔소가 펭귄을 맡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적절한 요소로 잘 쓰였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읽고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읽었기 때문에 뭐지 동물의 얘기가 왜 슬프지 했는데 다시 읽을 때는 거의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럴만해. 네. 이게 여기 뭐 심사평이나 여러 후기에도 많이 나오는 연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또 그거에서 연결해서 뭐 가족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의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이가 없이 살고 싶었고 입양도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그냥 어느 날 되게 그냥 좀 이거는 남들이 납득 못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정말 운명처럼 한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점에서 울었냐면은 제가 이 노둔의 입장에서 읽었어요. 코뿔소? 네, 코뿔소. 너무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특별히 힘든 일이 없어도 되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고서 성인이 된 이후에 그냥 뭔가 대단한 사건이 없어도 인생의 짐이라는 게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노둔이 너무너무 안쓰럽게 읽었는데 저 혼자 갑자기 이게 펭귄이 풀어갔거든요. 뒤에 얘기를. 네네. 이 어린 아기는 도대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 생각이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난 항상 나 힘든 것만 생각했지 아이 힘든 거는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사실 뭐 지금 너무 힘들 때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지점 펭귄이 너무 안쓰러워서 막 울었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저는 엄마 아빠와 저희 자매들 제가 딸이 셋이어서 저희 자매들 너무 좋고 저희 가족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있어서 가족이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인데 제가 남편과 저희 아이를 입양하면서 만든 이 가정도 저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입양을 하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의 편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기 때문에 이 코뿔소가 아무런 어떤 망설임이 없이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이 아기 펭귄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저를 너무 찡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가족이라는 거는 긴긴 밤을 많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은 왜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혈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왜 내가 말하는 지금의 내 가족은 그러니까 저는 남편도 저희 딸도 아무도 이 세 사람이 아무도 피가 안 섞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무렇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리고 결국 가족이란 거는 이런 건데 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고단함에 대해서 그 이 코뿔소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그런 것도 되게 먹먹했고 그 눈물을 흘리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도대체 아이들은 어떻게 읽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른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코뿔소에도 감정이입이 됐고 우리 아이 생각도 많이 났는데 어린이들은 이걸 어떻게 읽을까가 궁금해서 뭐 주변에 좀 이거 읽을 만한 아이가 있는 집에 막 추천을 해주면서 꼭 아이의 후기를 나한테 들려줘야 돼 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후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요? 저는 아까는 언급했지만 사실 책 읽고 저의 머릿속에 전혀 안 남아 있었던 게 그 밀렵꾼들, 그 사냥꾼들한테 잡혀서 동물원에 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제 친구 아들이 그 사냥꾼이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른이라 인간들의 그런 행태에 조금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늘상 일어나는 네. 일이니까. 정말 나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둔이 불쌍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읽었음에도 책을 덮고 나서는 그 사냥꾼이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대요. 친구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해줬냐고 했더니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또 너 동물원에 가지 않냐. 이렇게 보면 다 인생이 이쪽에서 보면 나쁜 것 같지만 저쪽에서 보면 꼭 나쁘다고 할 수만도 없다. 뭐 애가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거기에다가 리온 대표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얹어지니까 되게 뭉클하네요, 지금. 그리고 이 노든이라는 코뿔소가 코끼리 고아원에서 사실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코끼리 어른들이 노든한테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이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노든이 떠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야. 그러니까 이제는 훌륭한 코뿔소가 되렴. 근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아기 펭귄한테 똑같이 그대로 해줘요.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이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되라고. 근데 그거가 거기서 막 되게 오열지점인 너무 것 슬프다. 같아. 그 펭귄이 떠나기 싫어해요. 근데 그 왜 인간도 그렇지만 어떤 그 둥지 울타리 안에서 떠난다는 게 겁나잖아요. 그래서 펭귄이 저 보세요, 뭐 뾰족한 코 보세요, 코뿔소 같잖아요. 뭐 이런 거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렇지. 먹먹해져요. 이건 네. 정말 꼭 그래서 추천드려요. 이제 너 펭귄한테 또 노든이 그래요. 나에게 바다는 이렇게 넓은 초원이란다. 너는 너만의 바다를 찾아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진짜 무조건 길지 않고 각자도 발견하는 계세요? 것들이 눈물이 다를 거야.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요. 눈물이 안 나요. 또 이제 리온 대표님이 나중에 다 큰 딸에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모습을 생각하니 저 혼자 네. 또 되게 지금 저도 사실 그 장면이 네, 처음 읽었을 때는 코뿔소의 감정이입이 돼서 힘든 내 삶, 힘든 인생 막 이러고 읽었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펭귄의 입장이 보이면서 우리 아이가 생각나고 이 연대라는 말이 그때서야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도 읽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되게 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꼭 하고 싶은 마음에 3번이나 들이밀면서 네. 너무 좋네요. 네. 사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후에 네. 되게 뭉클해지는 두 수 번째 있어요.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책이고 맞아요. 네. 진짜 자신과 다른 존재와 우정 맺기 아까 말씀하신 연대하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책이니까 제가 살게요 저거. 네. 네. 이 책은 그냥 그러네. 저는 주변에 어차피 다시 안 선물하기도 좋을 돌아갈 것 같아. 주변 친구들한테 네. 선물하기 너무 좋은 너무 책인 것 좋아요. 같고 네. 크리스마스 그렇구나. 선물로도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 출판사랑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니 맨 처음에 그냥 긴긴밤이라고 했을 때 제목 들었을 때 긴긴밤을 몇 번 앞에서 강조하시길래 그냥
긴긴밤 뭐 그냥 단어였는데 지금 되게 의미로 다르죠.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네, 네. 상상력도 자극하고 이렇게 피를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제가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아니에요. 여운이 무슨 소리예요? 여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연결되는 주제 의식을 가진 책인데 What is love? 사랑은 무엇인가? 네, 사랑. 네. 해주셔야죠. 저희 두 번째 이 책으로 감동 넘어갈게요. 이어가 주세요. 이 감동. 부탁해요. 이 감동 살려주시죠. 진짜 제가 이제 그 영어 원제로는 What is love? 그리고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맥 바넷이 글을 썼고요. 카슨 앨리스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되게 지금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막 열이 올랐네요, 제가 지금. 이 맥 바넷이라는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요. 저는 이분보다도 이제 그림을 그리신 이 카슨 앨리스라는 분이 좀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베네딕트 비밀클럽 이게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구나. 그다음 작곡가의 죽음, 뭐 딜 위드의 복수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리온 대표님이 사신 훌라훌라 추추추 네. 이것도 하셨네요. 그렇군요. 이 훌라훌라 추추추에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소년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너가 밖으로 나가서 직접 답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한테 밖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가라 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나가야 돼. 책을 읽을 땐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태욱 PD가 지금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좀 근데 맞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 If you go out into the world, you might find an answer. 맞네요. 되게 크게 맞아요. 오네요. 맞네.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렇지. 네, 맞아요. 지구 밖으로 행동하라. 맞아, 세상으로 나가라. 그쵸, 그러네. 맞죠. 가라.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집안에서 설명해 줄 수 없으니. 생선 어부를 만나고 뭐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박수 갈채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뭐 깜깜한 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저는 내용도 좋지만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전 정말 딱 제 스타일의 어떤 그림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책을 살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왜 사셨습니까? 태욱 PD 요즘에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왜 사셨습니까? 이거 바로 가더라고. 이게 그 시리즈로 혹시 이 그림책 작가님이 좋아서 사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림이 너무 좋아서 산 거고요. 저는 네. 이제 그림책을 살 때는 네. 첫눈에 그림에 반하면은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어도 사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림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혹시 저거 네. 이제 영문판으로 사셨는데 네. 한글판도 갖고 계세요? 네, 한글판도 제가 사서 이 전전주인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뽑히고 싶어서 또 보낸 건 아니고요. 그 맞는 것 한글판은 같은데? 커버가 네. 지금 영문판에 그 커버를 벗겼을 때 나오는 강렬한 그 자주색 꽃무늬가 있는 거에 네. 사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내용은 모르고 커버가 강렬해서 클릭해 봤다가 내용이랑 이제 뭐 아는 작가기도 하고 안에 그림들 예뻐서 샀는데 그때는 이제 커버가 그래서인지 아무도 선택을 안 하셨고 커버가 네. 미나 같았어요, 저는. 맞아, 네. 맞아. 네. 좀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 음. 맞아요. 미나 작가가 쓴 책인가? 그리고 약간 했는데? 레트로 느낌 나게 해놨어요. 그쵸, 글자를 네, 네. 사랑 그 폰트가 네, 그렇죠. 근데 그 그림도 그림만 보면 진짜 좋은데 네. 이 책 표지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적합한 어울리지 선택은 않는 아니었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 폰트가 좀 네. 망쳤어. 그래서 저 영문판을 발견하고 영문판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종이 그래서 재질은 어때요? 종이 한국에서 재질도 나온 건 그래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영문판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치. 재질도. 영문판을 구매하세요. 사실 분들은 원서를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 저는 그 글 쓴 작가도 좋아해요. 이 글 쓴 작가는 아마 또 어린이가 있는 어머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맥바넷이 한 거 중에 왜냐면 말이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또 어머니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책도 이 작가 글 쓴 작가 뭐 바다는 왜 파래 뭐는 왜 이래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어린이가 아빠한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빠가 전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줘요. 근데 그 되게 기발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저는 그것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어린이들에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 쓴 작가도 좋아하고 그림 그린 카슨 앨리스도 좋아해서 샀고요. 그림만 봐도 좋을 만한 책인데 저는 읽고서 저만 읽었거든요. 네. 저희 아이는 안 읽고. 네. 근데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감동이 좀 커지긴 했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질문이 태욱 PD가 오늘 준비해 온 질문이에요. 당신에게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고. 네. 저 혼자서 막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부를 만나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은 물고기라고 하죠. 하고 뭐 연극 배우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생각하면은 박수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걸로 그 속뜻은 알겠어. 그렇지만 나한테 사랑이 뭐냐고 할 때 신발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책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 책은 안 본 상태고 기대된다. 근데 저희 아이가 사랑? 뭐 그러더니 대답을 선뜻 안 하고 사랑? 뭔데? 사랑? 뭐 이러더니 생각을 해. 네. 안아주는 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는 건 항상 어떤 이제 우리한테 표현하는 건 안아주는 거니까 좋아하는 마음 표현이 안아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여운이 남고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는 정말 단순하게 대답한 거지만 우리는 그 안아준다는 말이 다른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아준다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었구나. 이런 새삼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보여줘야겠다. 지금은 조금 저희 아이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스토리도 아니고 좀 귀찮아요. 지금은 책을 읽어주는 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사실 이거 질문만 생각해야지 답을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사랑이 내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저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저한테는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사준다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사랑인 것 같아요. 태욱 PD 나 사랑하는구나. 그럼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랑하지. 저 젤리도 저렇게 많이 사오고 내 옆자리 앉는데 맨날 뭐 맛있는 거 주거든. 그럼요. 큰 거 주는 거네. 맞아요. 그리고 매일 자기네 집에 와라 맛있는 걸 해주겠다. 그럼. 감동이네요. 그래서 세 분에게는 네.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 네. 사랑. 제가 십수년 전에 어떤 시인을 만났는데 그 시인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던데 단 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멋있다. 그때는 그것도. 제가 그 정의에 되게 마음 끌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네. 단 한 사람은 아닌데?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되게 거기 감동받았고 되게 네. 로맨틱한 사랑만 저한테 되게 딱 사랑하면 떠오른 거였는데 저는 곁을 내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긴긴밤 네.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신의 존재 전부를 다른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거를 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다 내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쵸. 사실 나이 들수록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맞아. 약 잡아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또 이걸로 글을 써서 SBS에 합격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뭐 대단해? 그게 야, 글을 그랬어? 잠깐 내가 지금 말투가 좀 이상했는데 바로 알아차리네요. 자기 그래서 말투를. 내가 말하고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제 말투에 약간 오해를 안 해줘. 이 표정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표정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모니터 할 때 내 말투가 좀 재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요. 뭐예요? 아니 입사할 때 저희는 이제 장문 시험을 보잖아요. 오. 장문 시험은 뭐 사랑이 뭔지 정의하셔 이런 건 아니었고 제가 입사할 때 장문 시험은 그냥 사진 3개 주고 이걸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보시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어쨌든 그냥 뭐 쓰기를 뭐 사랑은 뭐 귀다 뭐 사랑이 어딘가 몸 어딘가에 있다면 그거는 귀에 있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서
사랑은 일단 한번 들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풀어서 썼었죠. 한번 들어보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진짜 맞네. 이 얘기는 사실 전전화였나요? 거기서 우리가 사강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사람 잘 뜯어 보면은 미워할 사람은 없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저 뭐야 싶지만 얘기 진득하게 쭉 들어보고 그 사람 얘기 쭉쭉쭉 들어보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국 생기는 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백날 해도 나 사실 잘 안 들어. 듣기 힘들어. 이게 듣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좋아하니까 계속 듣고 있는 거지. 맞는 말인 것 같아. 방금 재미가 없었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우리 다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그죠? 저기 맛있는 거 해주는 거, 곁을 내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다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리온도 안아주는 거. 저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어하는 게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다고 할 때 더 마음이 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신경을 써주고 이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걸 되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엄마 버전은 전 그건 것 같아요. 뭐. 저녁 뉴스 보면서 날씨 확인하는 거. 오. 내일 아침 우리 춥다 뭐 자녀들. 입고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오늘 되게 막 감성이 넘친다, 오늘 이소살이. 정말 긴긴 밤이 네. 그렇죠. 와. 우리들만의 긴긴 밤. 이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하길 잘했네.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 지금 이 화를. 그러니까 이게 살아났어요. 감동 그렇지, 감동 그렇지. 유지되고 있어요. 성공했어. 괜찮았어. 네, 그죠?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감동 가득 안고 댓글 소개 좀 해볼게요. 넹. 10210000님께서 클라라와 태양 편 듣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백PD. 클라라 태양은 이제 담당하시고 클라라 태양 전문가시잖아요. 저 엔카슨이 뭔지 모르고 SF 소설로 착각해서 도서관에 신청해서 봤는데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활자가 싫어질 때 읽어서 그런지 다시 책을 읽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맞지가 않네요. 왜 엔가슨과 클라라의 태양 이야기를 하셨을까? 클라라 태양을 듣고 하신 걸까? 아니면 엔가슨의 짧은 이야기들을 그렇죠. 듣고 하신 걸까? 클라라와 태양은 그 가족 이식으로? 이식으로, 네. 그렇죠. 외웠잖아요. 이식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 이식으로. 엔카스는 그렇지. 짧은 이야기들이었구나. 그 회차에 댓글 소개하시면서 말씀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클라라와 태양. 클라라와 태양은 좋은 책입니다. 네, 여전히 읽고 계신다는 소문이. 일단 첫 페이지는 넘겼고요. 그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일단 또 덮었죠. 아직 왜냐면 그렇지 그러면 않으세요? 국자영 디렉터한테 책 다시 뭐를 주세요. 읽을 때 자꾸 카톡이 오거나 이제 이러면 이게 자꾸 무너져요. 이거 막 답하다 보면 갑자기 책을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갑자기 막 빨래도 해야 되고 왜 이럴까요? 그럴 수 있죠. 한번 들어주는 거. 이거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 뭐죠? 긴 댓글. 신지스님. 네. 네. 아프리카 우화집 3가지 질문편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3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책 후기네. 네. 어. 광현 PD님 표지 폰트 이야기 듣고 출판사에서 리커버본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 폰트가 네, 참 마음에 안 마음에 안 든다고 든다고 했었어요.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우리 진짜 대단해진 건데. 아직은 아닐 거예요. 단호하셔. 마음에 드는 폰트로 나오면 리커버판 사실런지 하셨는데 안 사죠. 그쵸, 돈 안 써요. 맞아. 기본적인 저희 정선 굳이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 굳이를 넘기가 좀 힘들죠. 방송 말미에 댓글 소개해 주시는 것 듣고 감사했지만 사실 부끄러웠어요. 저 책에 대한 내공 없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이때 겸손하셔. 제가 좀 있죠 내공 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 겸손해 다들. 다른 사람들보다 무력이 책에 집중되었을 뿐 많이 읽지도 잘 읽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절판본 특집 50회 특집 즈음에 한번 해주세요. 맞다. 그때 그러니까 이거. 절판본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죠. 이어서 RM 덕분에 요절책이 재출간되었고 김영하 작가님 덕에 내 어머니 이야기도 재출간되었으니 이서살 덕에 좋은 책인데 일찍 절판된 책들 역주행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다. 이서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책들에 대한 이야기에 마치 여행 프로그램 보는 느낌이에요. 알지 못했던 작가분들, 전혀 몰랐던 책들,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 저의 새로운 책 세상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신디스님 내공 대단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찐이죠. 네, 좀 읽고 나 방귀 좀 끼네 하는 분들 싫어합니다. 이게 사강처럼 그 네. 사강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읽다 보면 그 위에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내공이 인정이 안 되는 걸 텐데 기준이 높아서 그러세요. 이 맞아요. 평범한 거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세요. 네. 결코 아니세요. 맞아.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태호 PD도 평범하지 않아요. 걱정 마요. 이렇게 그렇죠. 가즈오 20으로 덕후. 그렇지. 계속 겉표지만 보는 덕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2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